안녕하세요, 베이터입니다. 예전에 고나고님 영상을 보고 와 미쳤다, 이거 너무 갖고 싶다 라고 했던 제품이 하나 있는데요, 그 제품은 바로 플립북입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노트북처럼 생겼죠. 열어서 보면 진짜 노트북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노트북이 아닙니다. 휴대폰과 노트북의 기능을 극대화시켜주는 서브 모니터입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기능을 가진 노트북이죠. 근데 갑자기 이 제품을 왜 이야기하냐고요? 바로 플립북의 신제품이 출시를 했고 제가 그 광고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우와! 이게 다 구독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지금 제 마음은 완전 성공한 덕후가 된 것 같은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이 제품을 그토록 갖고 싶어 했는지, 실제로 사용해보니 어떤 느낌이었는지 최선을 다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누가 이 제품을 사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10만원 할인을 받아 구매할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렛츠 고! 우리가 노트북을 사용할 때 좀 더 제대로 된 일을 하려면 모니터에 연결해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휴대폰을 좀 더 본격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삼성의 덱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덱스는 갤럭시 S24나 폴드와 같은 플래그십 모델에 들어가는 기능인데요, 모바일 환경을 데스크탑 환경으로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쉽게 말해 이 휴대폰을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플립북이 삼성의 덱스를 위해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둘은 환상의 짝꿍입니다. 그렇다고 꼭 덱스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아이폰과의 미러링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노트북과 아이패드랑은 듀얼 스크린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기대하는 기능은 바로 덱스와의 연결성일 텐데요, 일단 가장 궁금해하실 기능부터 말씀드리면 유선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무선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제품을 받자마자 갤럭시 S23과 연결해서 사용해 봤는데요, 가장 먼저 무선으로 연결했을 때 사용감이 어떤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플립북 전작의 경우 터치패드를 움직일 때 살짝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번 신모델의 경우 완전히 쾌적하게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사용하면서 알게 된 건데, 우리가 이렇게 노트북으로 사용하지만 가끔 태블릿처럼 사용하려고 화면을 뒤로 넘기잖아요.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연결이 끊겨서 덱스를 다시 연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번 신모델의 경우 모드를 변경을 해도 끊김없이 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연결성과 호환성 모두 더 개선되었더라고요. 다음은 유선 모드로 사용했을 때 느낌인데요, 덱스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유선으로 더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유선으로 연결했을 때 사용성이 더 좋기 때문인데요, 유선으로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연 속도가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질이 개선됩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에서 플립북으로 전달되는 데이터의 압축률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유선보다는 무선이 더 데이터 전송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무선이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내기가 어려워요. 바로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전달할 때 압축이라는 걸 하는데, 무선에서는 압축이라는 것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빵을 살짝 눌렀다가 놓으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걸 세게 꽉 누른 다음에 놔두면은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데이터도 무선으로 전송된 데이터는 압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화면에 표시될 때 화질 열화, 즉 화질이 감소하는 현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선으로 연결했을 때는 조금 흐리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선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휴대폰이 처치 곤란일 때가 좀 있어요. 거슬린다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번 신모델의 경우 키보드 위에 무선 충전을 위한 공간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기능을 보고 이게 왜 필요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어서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무선 충전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맥세이프처럼 자석이 있어서 저처럼 맥세이프 케이스를 사용하시면 위치를 딱 잡아줍니다. 만약 내가 케이블이 없어서 무선으로 덱스를 사용한다면 이렇게 무선 충전기 위에 올려놓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노트북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사이즈가 뭔지 아세요? 바로 15.6인치 노트북인데요. 이번 플립북 신모델도 화면 사이즈가 15.6인치입니다. 14인치는 가볍기는 하지만 실제 영상을 보거나 업무를 할 때 불편한 점이 좀 많은 사이즈인데요. 그렇다고 또 마냥 커지면 휴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사이즈가 15.6인치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판매되는 사이즈인데 플립북도 이전 모델은 14인치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화면이 작다는 피드백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신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15.6인치로 출시가 된 거죠.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왼쪽이 13.1인치 전작이고요. 오른쪽이 15.6인치 신모델입니다. 두 개 동시에 같은 영상을 틀어봤는데요. 영상을 보는 크기가 다르고 게다가 엑셀 같은 작업을 할 때 한 화면에 보이는 정보량이 확실히 다르죠. 두 모델 해상도는 FHD이며 패널은 IPS 패널을 사용하여 시야각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색 영역이 NTSC 72% 수준으로 일반적인 보급형 모니터보다는 색 표현력이 좋은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가 좋다고 알려진 아이패드 프로와 동시에 같은 영상을 재생시켜 보았는데요. 제가 디스플레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전혀 차이를 느끼지 못할 만큼 두 제품 모두 선명한 화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덱스만 연결하면 조금 아쉽잖아요. 사실 플립북은 노트북과 함께 사용하기에도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최근에 제가 냉장고를 167개 전 모델을 비교할 때 상당히 고생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패드 한 개만 가지고 작업을 해서 화면을 왔다 갔다 했어야 됐거든요. 이때 플립북이 있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화면에는 인터넷 창을 띄워놓고 한 화면에는 엑셀을 켜놓고 작업을 했다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로로 배치해 사용한다면 코딩이나 웹 디자인 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참고로 아이패드와 연결해서 외부 모니터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꼭 갤럭시 유저만을 위한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은 디자인입니다. 이 제품을 보시면은 제품 소재가 알루미늄 메탈 소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매끄럽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입니다. 이 제품을 봤을 때 거의 뭐 갤럭시 붕이나 뭐 맥북과 같은 고급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플립북 같은 경우는 가운데 힌지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자, 열었을 때 우와, 이런 식으로 360도 회전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노트북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그냥 사용하시면 되시고, 이렇게 세워서도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접어서 태블릿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휴대폰으로 너무 재밌는 영상을 보고 있는데 카톡이 계속 와서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저도 이거 덱스 연결하면 휴대폰 사용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덱스로 영상을 틀어놓고 휴대폰으로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덕분에 침대에서 넷플릭스 볼 때 참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부를 한번 봐볼게요. 내부를 보시면은 여기 위에 이렇게 스피커 보이시나요? 이렇게 스피커 있죠. 이렇게 스피커가 있어서, 근데 이 스피커에 전체가 다 스피커는 아니고 여기 약간 좀 진하게 보이는 거 두 개 보이시죠? 이 부분이 그 스피커가 실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스피커의 출력이 2W 정도 되는데요. 전작에 비해서 2배 더 좋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개인적으로 훌륭한 스피커라고 생각은 들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노트북과 달리, 일반 노트북의 스피커가 보통 여기 달렸잖아요. 여기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뒤에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뒤에 구멍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안 오고 이렇게 바닥을 때려서 이제 온단 말이죠. 이렇게 오지 않고 정면에서 소리가 이렇게 나한테 오다 보니까 조금 더 잘 들리는 편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키보드인데요. 키보드는 백라이트가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프리미엄 노트북에 들어가는 펜타그래프 방식이 적용되어 있어서 타건감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이 키캡이 사이즈가 커서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작으면 오타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큰데 반해서 이 방향키가 문제예요. 이 방향키가 이렇게 조금 짜부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르다 보면 오타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한데, 요거 이렇게 터치패드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터치패드가 여기 들어온 이유가 무선 충전 패드가 위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무선 충전 패드를 만약에 여기에 놔뒀다, 그리고 터치패드를 여기에 놔뒀다 하면은 키보드를 넓게 하고 위에 쓸 수 있으니까 참 좋을 것 같죠. 근데 이렇게 무선 충전기를 여기다 두면은 키보드 사용할 때 여기 손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선 충전기를 여기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놔둔 것 같은데,
일단 제 머릿속으로는 이게 최적의 구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만약 더 좋은 구조가 있다고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터치패드가 일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는 오른손잡이라서 좀 불편하진 않은데, 왼손잡이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옆면을 보시면은 첫 번째 여기가 충전 단자, 그리고 여기가 미러링하는 USB-C 포트 단자, 그리고 여기가 마이크로 HDMI 단자. 이건 케이블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상관없긴 한데 아무튼 마이크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을 보시면은 여기가 3.5핀, 그리고 여기 USB 포트, 마이크로 SD 카드, 그리고 전원 버튼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 이 USB 허브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보통 블루투스 무선 마우스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하지 않고 이런 이제 동글 같은 거를 이용을 많이 해요. 동글 다들 이런 거 뭔지 아시죠? 만약에 이 포트가 없으면은 블루투스 마우스가 대부분 무용지물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트 하나 때문에 덱스로 갔다가 문서 작업을 할 때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어서 좀 더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플립북의 기능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엔 이걸 누가 사야 하는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PC는 없지만 가끔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사실 요새 노트북 없이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PC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가끔 PC를 사용해야 될 때가 종종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잠깐 사용하기 위해 노트북에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는 건 조금 비합리적인 것 같아요. 플립북의 가격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5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에 구매할 수 있어서 이런 분들에겐 제격일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집에 인터넷 설치를 안 하신 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PC가 없다 보니까 굳이 인터넷을 설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휴대폰으로 영상, 서핑 다 되는데 굳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인터넷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플립북을 사용하면 휴대폰보다 큰 15.6인치 화면으로 디즈니와 넷플릭스를 더 재밌게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터치까지 되니까 휴대폰 게임할 때 진가가 발휘됩니다. 혹시 태블릿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나요? 이 가격을 보고도요? 세 번째, 데스크탑만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데스크탑은 성능은 좋지만 지정된 자리에서 해야만 한다는 단점이 있죠. 근데 플립북을 사용하면 밖에서 작업할 수도 있고 무선 미러링 기능을 활용해서 데스크탑의 작업을 거실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참 편하겠죠? 네 번째, 블로거입니다. 블로그 글을 작성할 때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노트북으로 보내고 그걸 다시 블로그에 올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플립북으로 덱스를 활용하면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바로 블로그 포스팅을 할 수 있으니까 시간 절약을 할 수 있겠죠? 마지막은 큰 화면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트북과 듀얼 모니터를 활용하면 업무 퍼포먼스가 비약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우스 랩과 같이 저렴하고 성능 좋은 보조 모니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선으로 덱스 연결도 어렵고 키보드도 따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확장성이나 활용도 측면에서 플립북이 더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 밖에도 야외에서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게임하시는 분들은 큰 화면으로 플레이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입니다. 이번 플립북 신제품의 한국 정식 런칭 가격은 59만 9천 원이라고 합니다. 전작 대비 화면이 커졌으니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데요. 제가 제공하는 베디터 채널 전용 쿠폰을 이용하시면 49만 9천 원으로 10만 원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10만 원이나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구매 링크와 전용 쿠폰은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바로 확인해주세요. 오늘은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사실 지금도 제가 회사 다니고 끝나고 육아하고 집안일 다 하고 하면은 12시가 넘어가요. 그래서 12시부터 이제 새벽 4시까지 촬영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고 악플도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제 영상을 보고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많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아마 도움이 됐으니까 더 요청을 하시는 거겠죠? 구독자분들께서 안 계셨더라면 이런 협찬이나 구독자 이벤트 같은 거는 꿈도 못 꿨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꿀팁과 좋은 제품 리뷰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베디터였고요. 정말 감사합니다.